대학 시절 최고의 성악가로 주목받던 윤서현. 그러나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후 그녀는 반찬가게 주인이 되어 동문회에 나타났습니다. 한때 경쟁자였던 소연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어쩐지 어디선가 고춧가루 냄새가 나더라니. 반찬 만들다 온 거니? 그때 너무나 유명한 미슐랭 스타 셰프가 나타나서 서현 옆에 서자 동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는 서현의 남편이었습니다. 남들의 인정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은 서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서현은 손끝에서 고춧가루 냄새가 날까봐 불안한 마음에 향수를 한 번 더 뿌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등에 난 작은 칼자국들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다들 나이 먹은 건 똑같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용기를 내봤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오페라 동아리 아리아 10주년 동문회 날.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불참해왔던 자리에 10년 만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서연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들 사이에서 시선이 오갔지만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와 무릎을 덮는 검은색 스커트를 선택했습니다. 과하지 않게 단정하게. 그것이 서연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지. 택시에 오르며 서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그녀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10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며 노래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합창부에서 솔리스트로 발탁되었던 날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섰을 때의 떨림.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음악 선생님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 너는 성악가가 될 재능이 있어. 꼭 음대에 도전해봐. 그렇게 서연은 서울음악대학 성악과에 입학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녀를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오페라 동아리 아리아에서도 주요 배역을 도맡아 했죠.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리도 음악만큼 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예술이야. 서연의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보낸 시간들. 처음으로 칼을 쥐고 야채를 썰던 날, 처음 만든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아버지가 칭찬해 주셨을 때의 기쁨. 그 모든 순간들이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서연은 성악 전공 수업 틈틈이 식품영양학과의 궁중요리 수업을 청강했습니다. 교수님의 특별 허락을 받아 수업에 참여했지만 동아리 친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왜 시간 낭비해? 연습해야 할 시간에. 장소연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또렷이 들렸습니다. 소연은 동아리에서 서연과 라이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고음으로 인기가 많았던 소연은 서연이 요리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청강생 주제에 무슨 요리 타령이야. 넌 노래만 해.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은 움츠러들었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성악만큼이나 요리도 서연에게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4학년 1학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던 그날 서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즉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방의 작은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셨습니다. 가난 말기.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의사의 말에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가게 네가 맡아주면 좋겠다.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로에서 30년 넘게 운영해온 윤간의 찬방. 아버지의 온 인생이 담긴 그 작은 반찬 가게는
서연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악가의 꿈, 해외 유학의 꿈, 오페라 무대에 서는 꿈.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학교에 돌아온 서연은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동아리 친구들은 서연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반찬 가게를 해? 너 곧 졸업하면 콩쿠르 준비해야 하잖아. 이준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높아졌습니다. 동아리 회장이었던 그는 서연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잠시 휴학하고 마음 추스르는 건 이해해. 하지만 가게를 맡겠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 친구들의 만류에도 서연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의 병간호로 지쳐 있었고 가게는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라는 친구들의 바람과 달리 서연은 결국 복학하지 않았습니다. 윤간의 찬방의 간판을 물려받은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까지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성악 CD를 들으며 꿈을 포기한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은 요리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궁중요리 지식을 활용해 윤간의 찬방의 메뉴를 조금씩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 젊은 사장님, 손맛이 예사롭지 않아. 이렇게 맛있는 장조림은 처음이야.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서연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간의 찬방을 궁중의 맛이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단장한 것입니다. 전통 궁중 요리의 맛과 기술을 살리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반찬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궁중의 맛은 백화점 입점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가게를 확장하며 점점 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마음속에서 성악가의 꿈은 희미한 그림자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오페라 동아리 아리아 10주년 동문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서연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잊고 있던 과거의 꿈, 포기했던 열정, 그리고 옛 친구들과의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지 말까? 일주일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서연은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이란 시간. 그동안 모두가 얼마나 변했을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두려웠지만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옅은 화장, 수수한 의상. 화려한 무대 위의 디바가 아닌 반찬가게 사장 윤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다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야. 자신에게 속삭이듯 용기를 북돋은 서연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오페라 아리아가 울리는 것 같았고 코끝에서는 고춧가루와 간장 냄새가 아련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개의 다른 세계, 두 개의 다른 꿈 사이에서 서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서연은 과거와 만나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서연은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는 공간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과연 날 알아볼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긴 생머리는 이제 단정한 단발이 되었고 무대 화장으로 반짝이던 얼굴은 이제
자연스러운 옅은 화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그녀의 외모만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맞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둥근 안경을 쓴 남자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대로인 온화한 눈매, 다만 더 넓어진 어깨와 성숙한 분위기가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오랜만이야. 박민석의 등장에 서연의 긴장은 조금 풀렸습니다. 학창 시절 민석은 항상 조용히 그녀를 응원해주던 친구였습니다. 동아리에서도 피아노 반주를 맡았던 그는 늘 서연의 노래를 가장 잘 받쳐주었죠. 혼자 오려니 떨렸지? 나도 오늘 겨우 용기 내서 왔어. 민석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착하고. 넌 더 예뻐졌어. 단발이 잘 어울려. 서연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만졌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실용적인 이유로 자른 머리였지만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같이 들어가 볼까?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서연은 그와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옛 동문들, 여자들의 반짝이는 액세서리, 남자들의 고급스러운 수트. 그 사이에서 서연의 단정한 차림새는 너무도 수수해 보였습니다. 한순간 서연은 뒤돌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아, 이쪽이야. 여기 자리 있어. 동아리 회장이었던 이준호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긴 얼굴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의 옆자리에는 다른 동문들도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서연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소연.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학창시절 동아리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소연은 지금도 화려한 원피스와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서연이 맞아. 10년 만이네. 소연의 목소리는 높고 경쾌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서연은 최대한 밝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준호가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다들 잘 지냈지? 서연아, 너 정말 오랜만이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걱정했었어. 준호의 말에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걱정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일까? 미안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게 일이 바빠서. 아, 그랬구나. 정말 안타깝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음대 졸업하고 어디서 활동해? 그 질문에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서연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반찬 가게라는 단어가 이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어울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종로에서 한식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서연의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다른 동문들도 서로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단하다. 장사도 쉽지 않을 텐데. 준호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안타까움이 비쳤습니다. 성악과에서 가장 촉망받던 학생이 반찬 가게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소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손에서 고춧가루 냄새가 많이 나겠네. 난 냄새 때문에 김치를 못 담그겠더라. 특히 옷에 냄새 배면 곤란하잖아.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와 경멸을 서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으로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에 향수를 뿌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 서현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 좋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지. 옆에 앉은 동문이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회사라니 너무 겸손하네. 준호 회사 지난달 코스닥 상장했다던데. 다시 한번 테이블이 술렁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에 모두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소연은 더욱 화사한 미소로 준호를 바라보았고 다른 동문들도 연이어 자신의 직업과 성취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지금은 국립오페라단에서 활동하고 있어. 나는 음악 전문지 편집장이 됐어. 매달 유명 아티스트들 인터뷰하지. 난 음악학원 체인 운영하고 있어. 지점이 벌써 5개나 됐다니. 서현은 점점 대화에서 밀려납니다. 해외 공연, 음반 출시, 유명 음악학교 교수 임용 모두 그녀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반찬을 만드는 그녀의 하루는 이 자리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들어 단숨에 마신 서현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왔을까? 이미 그들과 나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결혼은 했어? 누군가의 질문에 서현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응 했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뭐 하시는데? 소연이 캐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어. 어머, 그래. 자세히 말해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 소연의 끈질긴 질문에 서연의 미소가 경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리사야 한식 전문.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래서 반찬 가게를 하는구나. 부부가 함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만의 소중한 비밀이었으니까요. 대화는 다시 다른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학창시절 추억, 교수님들 근황, 음악계 소식까지. 서연은 미소만 지은 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잠시 실례할게요. 서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화장실로 향하는 서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문득 대학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음대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아리아를 연습하던 날들, 첫 오페라 공연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던 순간, 그리고 교수님의 칭찬을 받았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화장이 번질까 조심하는 그 모습이 왠지 우스워 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하러 이런 곳에 왔을까?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음악에 진심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연습했고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열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급히 눈물 자국을 지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민석이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것을 알고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붉어진 눈가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아. 미안, 여긴 여자 화장실인데. 아, 미안해.
네가 오래 안 돌아와서 걱정됐어. 밖에서 기다릴게. 민석이 서둘러 나가려 하자 서연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시. 말을 맺지 못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걔네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다들 자기 인생 자랑하느라 바쁜 거야. 서연은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두 사람은 잠시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중학교 음악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너 알아? 난 항상 네가 부러웠어. 민석의 말에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뭐가? 넌 항상 진실되게 살았잖아.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했지. 난 항상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잊어버렸던 것 같아. 민석의 말에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난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고 있잖아. 성악가가 꿈이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네가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행복하다면 그건 내 방식대로 꿈을 이룬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이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다시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에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가자 준호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 이야기 좀 더 해줘. 반찬 가게 운영하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요즘 장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일상, 계절마다 다른 재료들의 이야기, 단골 손님들과의 따뜻한 인연까지. 하지만 소연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그렇게 고생해서 얼마나 버는데? 요새 반찬 가게 장사 잘 안 된다던데. 서연의 말이 입안에서 멈췄습니다. 테이블에 다시 불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질문은 노골적으로 무례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활하기에 충분해.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충분하다고? 그 정도 수입이면 여기 우리 모임 회비도 부담되지 않았을까? 이번에 장소가 꽤 고급스러워서 회비도 좀 나갔잖아. 소연의 말에 몇몇 동문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와인잔을 꼭 쥐었습니다. 소연의 모욕적인 말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겉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그런 말은. 서연이 입을 열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죠? 뷔페 음식점 한식 코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방장이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셨어요. 다른 주방 스태프들이 한식은 전문이 아니라. 직원의 말에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동문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한식 코너였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을 공부했던 이들의 모임이니 한식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어떡하지? 다들 한식을 기대하고 왔는데.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동문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약해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때 서연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을 보여줄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한번 봐볼까?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너 할 수 있어?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궁중요리 전공했었잖아. 청강생이었지만 교수님께 많이 배웠어. 소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찬 가게 하면서 무슨 궁중요리야. 고추장 담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서연은 소연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레스토랑 직원을 향해 물었습니다. 어떤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나요? 신선로, 구절판, 갈비찜과 각종 나물, 그리고 후식으로 추정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메뉴들은 그녀가 대학 시절 배웠던 것들이었고 지금도 특별한 날에는 가게에서 선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민석이 그녀를 응원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서연은 자신감을 담아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대학 시절 이후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요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간 서연은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반찬가게 주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주방장이 구급대원들에게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스태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불안하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한식 코너를 맡아볼게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재료와 상황을 알려주세요. 서연은 에이프런을 두르고 주방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재료들을 확인하고 주방 배치를 익히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기본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신선로부터 시작할게요. 화로는 준비되어 있나요? 서연의 지시에 스태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연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점차 신뢰가 쌓였습니다. 서연의 손놀림은 빨라졌습니다. 칼을 잡는 순간 그녀의 몸은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대학 시절 궁중요리 수업에서 교수님께 배운 칼질법, 그리고 매일 반찬가게에서 연마한 기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야채를 얇게 썰고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조절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교향곡의 연주처럼 흘러갔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지. 성악을 할 때처럼 요리를 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온전히 자신의 예술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하듯 요리하는 서연의 모습에 주방 스태프들도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젊은 조리사가 물었습니다. 대학에서 조금 그리고 인생에서 많이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신선로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신선로 화로에 육수를 붓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들을 아름답게 배치했습니다. 색과 모양의 조화가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은 구절판이었습니다. 서연은 8가지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색과 맛이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창조의 기쁨이 빛났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요리가 레스토랑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의 양념을 조절하고 나물을 무치고 수정과의 계피 향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방은 점점 더 서연의 영역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지시에 모든 스태프들이 자연스럽게 따랐고 함께 일하는 호흡도 좋아졌습니다. 윤 선생님, 손님들이 요리에 대해 물어보세요.
주방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매니저가 주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문들 앞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요리가 준비되면 나가겠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수정과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계피향이 주방 전체에 퍼졌고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이프런을 벗고 머리를 정돈한 후 그녀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동문회장은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나타나자 준호가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음식이 너무 훌륭해. 다른 동문들도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요리를? 한 동문이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잠시 소연을 향했습니다. 소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함께 약간의 부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의 궁중 요리를?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배운 걸 활용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력을?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궁중 요리도 함께 전공했어. 소연아, 내가 청강생이라고 놀렸던 그 요리 수업 말이야.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이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항상 느꼈지만 내 재능은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았어. 준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이야기 좀 더 해줘.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된 거야? 서연은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성악과 함께 궁중요리에 매료되었던 일, 아버지의 병환으로 가업을 이어받게 된 과정, 그리고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성악을 포기한다는 게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하지만 점점 요리에서 새로운 예술을 발견하게 됐어요.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공연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서연의 진솔한 이야기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의 단단함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궁중의 맛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전통 궁중 요리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반찬들로 시작했죠. 지금은 종로 본점 외에도 백화점 5개 지점에 입점해 있어요. 정말? 그럼 내가 운영하는 건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었던 거네?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나름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한식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발전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동문들은 이제 서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반찬가게 주인이 아닌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한 전문가로서 서연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활짝 피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그 선택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술은 무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맛으로 또 다른 예술을 완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내 가게에도 한번 와봐요. 특별히 대접해 드릴게요. 서연의 초대에 동문들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말에 무게가 실렸고 그녀의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위기의 순간 서연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랫동안 그녀를 따라다녔던 그림자를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동문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의 요리 실력이 드러난 후 이제 그녀는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동문들은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서연은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서연아, 그럼 지금 내 브랜드가 백화점 5군데나 입점해 있다고? 정말 대단하다. 한 동문이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가게였는데 손님들이 맛을 알아봐 주셨죠. 소연은 와인잔을 돌리며 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데 왜 계속 종로의 작은 가게를 지키는 거야? 그냥 사업에만 집중하면 더 편할 텐데.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이고 제가 시작한 곳이니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손님들과 직접 만나는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소중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말에 동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명예를 넘어선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준호가 잠시 시계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가 좀 늦는 것 같네.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먼저 식사를 마무리해야겠어. 서연은 호기심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특별 게스트라니 준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레스토랑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누군가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수트 차림의 남자.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다가 서연의 테이블을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태우야. 서연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강태우는 서연의 뒤에 다가와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소연은 입을 살짝 벌린 채 그를 응시했습니다. 강태우 셰프?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태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남편 강태우입니다. 아내의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동문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태우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특별 게스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준호에게 친근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 씨와는 지난번 인터뷰에서 만난 적이 있죠. 동문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다른 동문들을 향해 설명했습니다. 강태우 셰프는 우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셰프의 플레이리스트 코너에 출연해 주셨어요. 그때 서현이가 당신 동문이라는 걸 알게 되어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됐죠. 태우는 서연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살짝 꼭 쥐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강 셰프님, 혹시 호텔 F&B 총괄 디렉터 강태우 셰프 맞으신가요? 미슐랭 스타 셰프이신. 한 동문이 물었습니다. 태우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테이블에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강태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셰프 중 한 명이었고 여러 유명 호텔의 레스토랑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위기 상황을 멋지게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내 스승이자 인생의 동반자답네요. 스승이라고요? 소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태우는 서연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서연이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요리사입니다. 저는 그녀의 궁중의 맛 레시피로 요리를 배웠고 그 진정성에 반해 청혼했죠. 태우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어렸습니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민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태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태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프랑스에서 막 돌아와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전통 한식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종로의 작은 반찬 가게를 발견했죠. 서연이 그 기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가게가 정말 바빴어요. 그런데 계속 창가에 앉아서 메모를 하는 손님이 있더라고요. 3시간이나 앉아 있는데 주문은 된장찌개 하나뿐이었죠. 맛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태우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특히 서연 씨가 만든 나물들의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 맛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매일 찾아갔죠.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 가게에 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메모하는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유명 셰프였던 거죠? 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자신을 소개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서연이 회상했습니다. 서연 씨는 제 정체를 알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죠. 태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지위나 명성에 관심을 보였지만 서연 씨는 오직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었어요. 그 말에 소연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태우가 결론지었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향해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음식이라는 하나의 예술로 만나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서연 씨, 왜 처음에 남편분이 요리사라고만 소개하고 이런 대단한 셰프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대단한 셰프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동문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았어요. 태우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지 그가 얼마나 유명한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태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배운 가장 큰 가치죠. 사람의 진가는 빛나는 자리가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소연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테이블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사실 있잖아. 소연이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나 대학 때 졸업 공연 후에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졌어. 그래서 결국 성악을 포기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냥 음악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 화려한 척했지만 사실 난 내 꿈을 이루지 못했거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다른 방식으로 내 예술을 이어가고 있더라. 게다가 이렇게 성공도 했고 솔직히 부러웠어. 서연은 소연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가 껍질을 벗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소연아, 너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내 예술을 이어가고 있잖아.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실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내 가게에 와. 특별 서비스도 해줄게. 두 사람의 화해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의 가면을 벗고 진실된 모습으로 마주하자 오래된 앙금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진실된 우정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서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과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동문회가 끝나갈 무렵 태우는 모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의 새 레스토랑 오픈 행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특별한 궁중요리 코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동문들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이제 서현은 그들 사이에서 성공한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무대 위의 성악가는 아니었지만 주방에서 자신만의 예술을 펼치는 또 다른 예술가로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문회를 마치고 호텔 앞에 서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서현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 놓은 거리감은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현은 환한 미소로 동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현아, 너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너의 소식이 궁금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보지 못했어. 서현은 따뜻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자. 민석도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서연아, 다음에 꼭 내 가게에 갈게. 아이들 데리고 갈까 해. 음식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서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순간이 겹쳐지며 가슴 한구석이 따스하게 물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눈빛은 솔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아, 오늘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 모임은 망했을 거야.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 서연은 소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을 뿐이야. 소연아, 넌 항상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친구였어. 그 재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마침내 해방되는 듯 했습니다. 다음에 내 학원으로 와줄래?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예술이란 꼭 한 가지 방식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서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이야. 두 사람은 짧게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라이벌이 아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친구로서의 포옹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서현과 태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태우가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오늘 내가 자랑스러웠어. 위기 상황에서 멋지게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빛났어. 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기까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많이 긴장했어. 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날 어떻게 볼까? 내가 꿈을 포기한 실패자라고 생각할까 걱정했거든. 태우는 잠시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실패자가 아니야. 당신은 자신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사람이지.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니까. 서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자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긍지였습니다. 고마워, 태우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편안함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시장 가야 하는데 조금 피곤하네. 서현이 머리를 태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피곤할 만도 해. 오늘 주방에서 대활약했잖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준호를 알게 된 거야? 동문회에 올 줄은 몰랐는데. 태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난달에 준호 씨 회사의 팟캐스트에 출연했잖아. 그때 우연히 당신 이야기가 나왔고 준호 씨가 동문회 계획 중이라고 했어. 당신이 참석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하길래 깜짝 방문하기로 했지. 서현은 남편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말도 안 했구나. 사전에 알았으면 더 긴장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네. 태우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문화재청에서 공식 인증서를 받는 날이야. 아직도 믿기지 않아. 궁중의 맛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수자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은 서현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그녀가 지켜온 전통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이 궁중요리의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서현의 눈앞에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항상 전통의 맛을 중요시했습니다. 진짜 맛은 시간을 건너뛰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서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태우는 서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서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성취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지나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현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태우가 그녀의 뒤에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처음에는 성악을 포기한 것이 너무 아팠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노래가 아닌 맛으로, 무대가 아닌 주방에서. 태우는 서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네. 태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무형문화재 전수자로서의 당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의 맛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서현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포기한 성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우야, 나 새로운 계획이 있어. 뭔데? 젊은 요리사들을 위한 전통 궁중요리 교실을 열고 싶어. 단순히 맛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역사까지. 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멋진 생각이야. 우리 호텔 주방을 사용해도 좋아. 신진 요리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서현은 활짝 웃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환하게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서현은 문득 내일 새벽을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갈 것입니다. 여전히 작은 반찬 가게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일상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요리에 환호했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서현은 새벽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채
어제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동문회에서의 만남, 위기의 순간에 빛난 그녀의 재능, 그리고 오랜 앙금을 풀고 화해한 친구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서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동쪽 하늘에는 붉은 빛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서현의 참된 성공의 맛이 더욱 깊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태우가 아직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문화재청 행사 후에 있을 작은 축하 모임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서현은 익숙한 동작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 전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무대, 나의 예술, 나의 삶이라고.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주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서현의 얼굴에도 같은 빛이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 서현은 이제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칼질을 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우아하고 정확했습니다. 오늘도 서현은 자신만의 예술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노래가 아닌 맛으로, 무대가 아닌 주방에서, 그러나 똑같은 열정과 사랑으로.